안녕하세요. 아잉TV입니다. 베트남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베트남 호치민에 있는 삼성 공장의 가동 중단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인한 내용이고요. 블룸버그 통신은 SHTP 공장들에 지시했습니다. 직원 숙박시설 검역 계획서가 있어야지 재가동된다고 합니다. 베트남 호치민 당국이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삼성전자 공장의 가동을 일시 중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13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레비글로한 사이공 하이테크 파크 부소장은 호치민시가 삼성전자를 비롯해 SHTP에 공장을 둔 기업들의 가동을 중단하고 직원들을 위한 숙박시설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SHTP에 소비자 가전 복합단지를 두고 TV, 가전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등 SHTP 내 모든 기업의 공장은 검역 계획서를 제출하고 공장 내 숙소를 마련하기 전까지 일시 폐쇄될 것으로 보입니다. 로한 부소장은 기업들이 제출한 계획을 검토한 뒤 우리의 요구사항이 충족되는 것으로 판단되면 공장 가동을 재개하도록 허용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HTP의 반도체 공장이 있는 인텔의 경우 숙박시설을 마련하고 공장 가동을 일부 중단한 뒤 운영을 계속하도록 승인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베트남 당국은 앞서 삼성전자 공장과 애플 협력업체의 공장이 위치한 박린, 박장 등 북부 지역에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줄이기 위해 약 15만 명의 근로자들을 산업단지 내 봉쇄시킨 채 거주하도록 한 바가 있습니다. 다수 공장들은 당국의 지시에 따라 일이 끝나도 공장 근로자들을 집으로 보내지 않고 공장에서 잠을 자며 코로나19 검사를 받게 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습니다. 공장 근로자들의 이동을 줄여 코로나19 확산 및 생산 차질 우려를 막겠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전 세계를 강타하기 전 베트남은 중국의 인건비 상승, 미중 갈등 여파로 반도체, 휴대폰 등 글로벌 IT 제조업체의 공장을 유지하는 수혜를 누려왔습니다. 엄청난 외국인 투자로 베트남에서 가장 못살던 지역에서도 수만 개의 공장 일자리가 창출됐습니다. 베트남 당국은 지금 이러한 경제적 이득을 지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강력한 봉쇄 정책으로 코로나19 방역에 선방해 왔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최근 델타 변이 확산으로 확산세가 다시 거세지고 있습니다. 지난 10일에는 신규 확진자가 2,000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다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5월에는 베트남 삼성전자 휴대폰 공장 협력사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삼성전자 박린 공장 직원 2명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폭스콘 공장과 애플 에어팟을 조립하는 중국 입신정밀의 공장이 있는 베트남 북부 산업단지가 임시 폐쇄되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호치민시에서 가장 많은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공장지역 당국 요청으로 생산을 중단했다는 소식입니다. 호치민시에서 근로자 약 5만 6천 명이 근무하는 대만계 신발공장이 지방정부의 코로나19 전염병 예상을 위한 협조 요청에 따라 7월 14일부터 생산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오는 7월 13일 아침 진행된 회의에서 공장 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10일간 생산 중단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방정부는 모든 근로자들이 공장에 거주하면서 생산하면서 3일마다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한다는 조건으로 공장 가동이 가능하다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회사 측에서는 해당 사항을 실행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생산 중단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회사의 노동조합 관계자는 공장 내 많은 기계장치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공장 내에 머물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호치민시가 생산량을 줄여 근로자를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생산량을 약 30% 줄여도 근로자는 약 1만 6천 명 이상이 공장 내에 머물러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10일 이내에 대규모 인원들의 임시 숙소를 마련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호치민시에서 코로나 관련 사망자 119명, 누적 사망자 발표 지연되나. 약간 의구심을 갖는 기사인데요.
오늘 7월 13일 오후 호치민의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열린 기자회견에서 호치민시 보건부국장은 호치민시에서 4차 발병 후 오늘 오후 4시까지 총 15,095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표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119명의 환자가 사망하고 224명의 환자가 중퇴, 8명의 환자는 ECMO를 착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호치민시는 약 15,000명 이상 규모의 중앙집중식 격리지역 10개 지역을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약 7,977명이 격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9개의 야전병원을 운영하며 총 16,727명의 환자를 치료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호치민시는 향후 5개의 야전병원을 추가로 설립해 총 44,890병상을 수용할 수 있도록 24개의 야전병원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호치민시에서는 약 99만 1,872명에게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진행할 계획이며 이 중 현재까지 94,321명이 1차 접종을, 약 48,000명 이상이 2차 접종까지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치민에서 현재 약 110만 회분의 코로나19 백신이 배정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네, 좀 걱정스러운 뉴스인데요. 페루의 람다 빠르게 진화하는 코로나19 변이가 또 새롭게 발견됐네요. 작년 영국발 알파 변이 발견 후 출현 속도가 빨라져 남미의 29개국의 람다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페루에서 처음 확인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람다가 최근 남미 지역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4월 이후 페루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의 80%가 람다 변이 감염자인데 치명률이 9.3%에 달한다고 합니다. 전 국민 백신 접종률이 58%인 칠레에서 전체 확진자 30%가량이 람다 감염자로 나타났으며 람다 변이가 기존 백신에 내성이 있다는 연구도 최근 나왔습니다. 칠레의 주력 백신은 중국의 시노백, 시노팜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주요 변이 바이러스 전 세계 현황을 보고 계십니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를 그리스 문자를 붙여 부르는 것은 2달도 되지 않았지만 WHO가 현재까지 발견한 변이는 총 10종이 되겠습니다. 이는 변이가 빠르게 진행된다는 의미이며 이 가운데 우려 변이, 감염성이 높거나 백신 치료제에 내성이 있는 우려 변이로 지정된 것은 알파, 베타, 감마, 델타 4종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베트남 은행업계 대출금리 인하에 합의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을 함께 나누자라는 취지라고 하네요. 베트남 은행 16곳 기존 대출금리 인하에 합의했고 평균 1%가량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익성 높은 수출기업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베트남 은행업계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들을 위해 연말까지 금리를 인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13일 베트남 현지 매체 VN 익스프레스 등에 따르면 최근 베트남 비에트콤뱅크, 비에틴뱅크, 투자개발은행, 아그리뱅크, 테크콤뱅크, VP뱅크, TP뱅크, 샤콤뱅크 등 은행업계는 연말까지 기존 대출금리를 인하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금리 인하에 참여한 은행은 16곳입니다. 이들이 이러한 결정을 내린 이유는 금리 인하로 인해 은행 수익성 악화가 우려됨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확산세 때문에 피해를 입은 기업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 먼저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아그리뱅크는 금리를 1%포인트가량 내리기로 했고 샤콤뱅크도 주주들과 합의를 거쳐서 비슷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기업들에게 금리 인하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상당한 돈을 벌어들인 부동산, 수출 기업들에게는 금리 인하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정말로 큰 피해를 입은 기업들만 돕겠다는 것입니다. 웅엔권 헝 베트남 은행협회 사무총장은 금리 인하는 힘든 결정이라며 하지만 지금은 은행업계가 나머지 기업들과의 어려움을 나눌 때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최고의 메이드 인 베트남 제품은 스마트폰, 수출 1조 원, 품목 25개. 스마트폰과 컴퓨터가 전체 수출을 먹여 살립니다. 자동차는 아직 수출을 이끌 단계는 아니며 최대 수출 시장은 미국과 중국이라고 합니다.
베트남 최고의 수출 효자 상품은 스마트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주요 수출 파트너 국가로 미국과 중국을 꼽았습니다. 13일 베트남 매체 베트남 플러스 등에 따르면 베트남의 올해 상반기 수출은 1,576억 3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8.4% 증가했습니다. 이 중 10억 달러, 즉 하나로 1조 원이 넘는 품목은 25개입니다. 가장 수출액이 높은 품목은 스마트폰과 관련 부품 251억 달러로 전체 15.9%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컴퓨터와 전자제품, 설비기기, 섬유와 의류, 신발, 목재 관련 상품 등이 다음을 이었습니다. 다만 자동차는 순위 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베트남 대기업 빈그룹의 자동차 자회사 빈페스트 등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 시장에 전기 자율주행차 수출을 노리고 있습니다. 국가별로 베트남의 최대 수출 시장은 미국으로 상반기 451억 어치의 상품을 수출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43.3% 증가한 수치입니다. 다음으로 중국, 유럽연합, 아세안, 한국, 일본 등이 다음을 이었습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베트남 대외무역은행 올해 베트남 1위 은행에 선정됐습니다. 베트남 신용그룹의 베트남 크레딧이 선정한 2021년 베트남 10대 은행 가운데 1위는 베트남 대외무역은행 비엣콤뱅크가 차지했습니다. 베트남 크레딧은 금융 전문가들과 올해 베트남 10대 은행을 선정하면서 기준을 매출 총이익과 자산 총액, 소유주 지분 등 은행의 재무지표와 평판 및 은행의 위치 등 기타 비금융 지표를 점수로 환산해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비엣콤뱅크는 지난해와 올해에 이르기까지 베트남 증시에서 시총 규모로 민그룹과 1위를 두고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습니다. 비엣콤뱅크는 세계에서 가장 큰 수익 규모를 가진 200개 은행 중 유일한 베트남 은행입니다. 2위는 베트남 산업통상은행 비에틴뱅크, 3위는 베트남 기술상업은행 테콤뱅크가 차지했습니다. 이어 4위는 베트남 투자개발상업은행 BIDV, 5위는 군사상업은행 MB뱅크, 6위는 베트남 번영상업은행 VP뱅크가 순위를 이었습니다. 7위는 베트남 농업농촌개발은행 아그리뱅크, 8위는 아시아상업은행 아시아커머셜뱅크, 그리고 9위는 티엔콩 산업주식은행, 이어 마지막 10위는 사이공 하노이 상업은행이 차지했습니다. 지난해 세계적인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베트남 은행업계는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며 호조를 이어갔습니다. 작년 한 해 성적도 좋아 은행들이 연초 설정한 목표에도 모두 초과 달성의 성과를 냈습니다. 특히 베트남 전국의 27개 은행의 2020년 4분기 재무제표는 2019년 대비 13.7%의 이익 증가율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베트남 크레딧은 2021년 은행권의 세후 이익이 16%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올해도 베트남 은행들의 성장 잠재력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베트남 크레딧이 발표한 이번 2021년 베트남 국가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베트남에서 유망한 사업은 부동산, 철강, 전자상거래, 물류산업, 그리고 은행업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자, 다음 뉴스입니다. 마지막 뉴스가 되겠습니다. 에이수스 한정판 그래픽카드 베트남서 암호화폐 채굴용으로 전락했다는 소식이네요. 현지 PC업체가 페북에 올린 사진에서 다량을 발견했고 입수 경로가 의심쩍다는 내용입니다. 에이수스가 지난해 출시한 한정판 엔비디아 그래픽카드가 베트남 PC 조립업체 등의 무더기로 공급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13일 미국 IT 매체 톰스 하드웨어, WCC 테크 등에 따르면 자신의 이름을 딴 고성능 PC 공급 업체를 운영하는 응우엔콩이 그래픽카드가 대량으로 쌓인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이 사진에 포착된 그래픽카드는 에이수스가 지난해 하반기 일본 애니메이션 기동전사 건담을 모티브로 만든 지포스 RTX 3080 탑재 한정판 제품이 되겠습니다. 이 제품은 일본과 미국, 캐나다 등 북미 지역에 한정 수량 공급되었고 지금도 이베이에서는 2,300달러 약 265만원 이상에 거래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응우엔콩이 올린 사진에서는 이들 그래픽카드가 암호화폐 채굴기 조립을 위해 대기 중이며 일반 소비자를 위해 공급되어야 할 제품이 채굴용으로 전락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내 그래픽카드 유통업체 관계자나 외신 등에서 중국 등지 공장에서 생산된 그래픽카드가 중국이나 러시아 등 채굴 업체로 직행하고 있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WCCF 테크도 에이수스가 북미 지역에 이 제품을 극히 소량만 공급한 것에 비춰볼 때 그래픽카드 제조사 에이수스의 도움 없이 이 그래픽카드를 대량으로 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현재 엔비디아는 지포스 RTX 3060과 3070 Ti, 3080 Ti 등 6월 이후 출시된 모든 그래픽카드에 암호화폐 채굴 제한 기능을 활성화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지난해 출시한 RTX 3080, 3090 그래픽카드는 채굴 제한에 관계없이 최고 성능으로 채굴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아잉TV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